부산센터의 보물이라고 불리우시는 전종현 강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현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배널 사업자 전종현 대표님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식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이 강의가 처음이다 하시는 사장님 계신가요? 처음 들어본다?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 조금만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본다고 하셨던 사장님, 혹시 제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업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 처음 보시죠? 그쵸? 모르시겠어요? 네, 저는 보통 영업했다는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네, 저는 영업이 아니고요. 체육관을 약 14년 정도 체육관 사분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분 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운영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하고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이게 교육 쪽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 스트레스들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빠지는 현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참다 못 참아서 체육관을 정리를 해버리고요. 개인 마트에서 일하던 중에 마트에서 알게 된 누나로부터 이 정보를 듣고 지금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짧으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네, 그쵸? 다들 아시죠? 첫 번째, 치마요? 제가 치마를 안 입어서. 네. 첫 번째는 잔소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예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되게 짧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호응이 없으시면 2시간, 3시간도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해드릴까요? 길게 해드릴까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찾아주신 회사는 주식회사 LR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설립일이 1999년 12월 8일에 설립해서 벌써 20년이 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동안 누원 회원 수가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에 약 3,0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동정업계 최초로 R&D 센터 세린 바이오라는 연구소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시면 꼭 이 세린 바이오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원서버로 필리핀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전국에 이런 센터가 약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지인들이 어디에 있건 이 사업은 어디서든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사이면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출자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아요. 저희 주력 상품인 이동통신과 온라인 복합 쇼핑몰을 필두로요.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프리미엄 주방용품,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저희 상품이죠. 영어 교육 상품, 그리고 화장품 라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통하고 있는 종합 유통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 지인들을 보라는 말이 있죠. 네, 여기 아래에 보시다시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가 KT,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콜마, 포항시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검증을 이미 했어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탄탄한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력 상품인 오늘 이동통신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4차 산업혁명 한참 많이 떠들었었죠, TV에서. 그렇죠. 이미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 시행이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4차에 오기까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IoT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을 해서
만물 초지능화를 시켜버린대요. 어떻게?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시키고요. 초지능화시키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전 세계 인구 약 23억 명 중에 모바일폰 보유자가 54억 명을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기, 수도 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수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조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노사피엔스라든지 아니면 스몬비족도 생겼고요.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사장님, 포노사피엔스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요. 그쵸? 네. 얘가 책도 있어요. 네. 이게 뭔지 봤더니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래요. 아니요. 한 세대를 통틀어서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전화기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비즈니스라는 걸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보시면 대부분이 머리를 숙이고 다니세요.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버스, 지하철,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횡단보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 SNS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막 강둑에 뛰어드시는 분도 있고요. 잘 걸어가다가 맨홀에 팽당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있으면 안 되지만 차에 치여서 잘못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 저희 나라도 이 문제점이 심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바닥에다가 신호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부산에도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동네 시장에 가시면 바닥 신호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단 작업하면서 지나가면서 찍었던 거고요. 여기 빨간색 LED 보이시죠? 얘들이 바닥을 보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앞에 신호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바닥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어떤 행위죠?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15년도에 약 3.7 엑사바이트를 썼대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30.6 엑사바이트를 사용을 할 거랍니다. 자, 보자고요. 1 엑사바이트가 약 10억 7천만 기가바이트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되니 안 되니 참 말도 많은 5G.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5G는 무조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TE 속도보다 약 20배가 더 빨라요. 더 빠르다는 건 내 데이터 소모량도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면 좋은데 늘어난다는 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가계통신비 인하되고 있나요? 모르시겠죠? 네. 그런데 실제 인하되고 있어요. 네. 우리 선택약정 예전에는 20%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20%가 25%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체감하십니까? 그쵸? 체감 절대 못하시죠? 네.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통계청에서 준비한 자료고요. 자, 여기 보니까 09년도를 기점으로 급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세대 통신 3G가 나왔을 때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11년도를 기점으로 한 번 더 급증을 해요. 이게 바로 4G LTE가 나왔을 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년도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언제냐면 정부에서 알뜰폰 정책을 펴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사가 3개밖에 없다 보니 요금 낮춰라 해도 안 낮추니까 아예 알뜰폰 통신사를 약 40여 개를 더 만들어서 가격 경쟁을 시키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서두에서 5G가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3G 때 올랐고요. 4G 때 더 올랐어요. 5G는요. 보나 안 보나 무조건 더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자료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월별 가계통신비 지출액을 봤더니 14만 4천 원이래요. 단말기 가격 빼고 12만 원, 1년이면 173만 원, 5년이면 865만 원, 10년이면 1,73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 너무 잘생겨서 제가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 많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내를 연속 4번이나 하셨어요. 자, 사장님. 휴대폰 10년만 쓰시고 안 쓰실 거예요? 계속 쓰겠죠.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죠. 그렇죠. 네. 정말 죄송한데 사장님 돌아가시고 나도 휴대폰은 약 3개월 더 살아있을 거예요. 왜? 부고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명 주기보다 더 긴 게 이 휴대폰 생명 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제가 볼 때 한 20대 정도로 보이시는데 맞나요? 네. 아, 그럼 앞으로 7, 80년은 더 쓰셔야 되겠다. 그쵸? 네. 자, 10년을 쓰는데 1,730만 원이래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계산해 보세요. 80년. 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사장님, 이 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안 내면은 좋은 거죠. 그쵸? 괜찮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이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괜찮죠?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가 끝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대리점을 방문을 하세요. 그러셔서 가셔서 휴대폰 해지해주세요 하시고 앞으로 평생 80년 동안 안 쓰시면 돼요. 어떠세요? 괜찮나요? 아, 그거는 힘들겠죠? 이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가나 봤습니다. 자, SK, KT, LG, U+, 이 거대 공룡 기업들이 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이 기업들 돈 벌어가는 거 인정합니다. 왜? 자, 저희가 지금 휴대폰이라는 걸 편하게 통화하고 데이터를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전국에 수많은 기지국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어가는 거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들을 등에 업고 개개인이 돈을 벌어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통신대리점 사장님들이에요. 자, 요즘은 통신대리점이 어떤 수익을 벌어가는지는 다들 알고 계세요. 내가 쓰는 요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받아가신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는 강사가 통닭을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할 것 같아요. 그쵸, 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통닭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통신대리점 사장님이 비교를 했는데 나의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다. 그럼 나의 월급을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면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을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닭집 차리는데 1억 들고요. 통신대리점 5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통닭 한 마리 튀겨 팔면 순수이익이 3,500원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찬가지 통신대리점 사장님 한 대를 개통해서 수수료를 3,500원 받는다라고 가정하에 하루에 30마리, 한 달에 1,000마리 충분히 튀겨 팔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350만 원을 돈을 벌었습니다. 자, 통신대리점 사장님 마찬가지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를 해서 350만 원을 벌었어요. 장사 한 달 하고 그만둘 거 아니죠? 다음 달로 시켜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00마리를 튀겨서 350 벌었고요. 1,000명의 가입자를 모집해서 350만 원을 벌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잘생긴 사장님 또 질문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생기면 할 수 없어요. 네. 자, 사장님 보셨을 때 통닭집이 장사를 잘했어요? 대리점이 장사를 잘했어요? 대리점. 대리점이 잘했어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통닭집. 통닭집이죠. 네. 그렇죠, 맞죠? 왜? 아니 투자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이 똑같잖아요. 당연히 통닭집이 잘했죠. 네. 그런데 휴대폰 언제까지 쓰신다고요? 평생 쓰. 그렇죠. 지난달에 혹시 요금 내셨어요? 네. 그렇죠. 안 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번 달에 요금 내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월 달에 개통했던 1,000명이 2월 달에도 내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한 수수료 700만 원에 대한 돈을 받아 간다라는 거예요. 자, 3개월 차에도 마찬가지고요. 빠르게 진행해서 10개월 차 볼게요. 제가 직장을 한 10달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350 받은 거 똑같고요.
그리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뭘 하셨냐면 유일하게 1000명의 가입자만 유치를 시켰어요. 하지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개통돼 있던 이 9,000명까지 인정을 받으셔서 10,000명에 대한 수수료 3,500만 원을 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 수익을 벌어 가셨대요. 저는 이거 듣고 완전 놀랬거든요. 네. 왜? 저도 이 누적을 두 가지나 알고 있었어요. 혹시 누적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어떤 게 있죠? 스트레스.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했던 누적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차도 안 풀리는 누적 피로. 아니 누구는요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을 시키는데 누구는 돈을 누적시킨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돈 올라온 건 다음 달이더라고요. 자 11월 달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영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0원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통신 대리점 사장이 한 달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찍었더니 약 3,5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각 소비자들은요, 이 대리점 사장님이 뭘 하고 있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고 요금이라는 걸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 세계 인구 약 95%는 노동 수익으로 벌어가고요. 단 5%만이 권리 수익을 벌어가세요. 노동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 그쵸? 막노동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노동 수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드릴게요. 혹시나 여기 선생님이 계시다라면 멘트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선생님이라는 직업 어떠세요? 죽이죠. 그쵸? 예, 연금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도 이 노동 수익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요, 학교라는 곳에 출근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모든 일들은 이 노동 수익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권리 수익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음반, 가수들 그런 분들이 벌어가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1년 동안 20만 명을 모았대요. SK텔레콤으로 지급받는 월 수수료가 4억 3천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연봉 1억 벌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분은 연봉 50억을 벌어가세요. 돈 액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어떻게 벌었는지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자, 부산 가해동에서 대리점을 시작한 송원재 씨는요, 부산에 2개를 더 하고요, 김해 한 곳, 본점 4개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350여 개 판매점과 거래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정보를 듣고 제가 대리점을 차렸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대씩 1년 동안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365대를 개통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 송원재 씨는요, 약 354군데에서 제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공동모집 방식으로 하루 만에 끝을 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동모집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이 통신인데, 모르는 대리점에게 수익 주지 말고요, 누가 그 수익 내가 직접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강의 끝내도 되겠죠? 누구시면 누가 했습니까?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제가 저희 N스마트의 장점들을 좀 뽑았습니다. 속도가요, KT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태블릿 PC 기반이다 보니까 이동성 또한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1인 대리점 사업이라서 사업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저희 N스마트 구동 화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통할 대상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그분이 오시던 아니면 제가 출장 개통을 가던 그렇게 만나서 N스마트로 개통하시면요, 신규 개통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타이핑 속도 빼고 10초면 개통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유심 끼우시고요, 사용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보인다. 우리 강신영 사장님이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보시면 뭐 요금 조회, 요금 변경, 부가 서비스, 분실 신고, 번호 변경까지 이것 위에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리점에서 이 프로그램 하나 받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우리 잘생긴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선모요. 선모 네. 사장님. 오. 1억 들었어요. 저희 얼마 들면 되겠어요? 대리점 1억이에요. 얼마? 잘 모르겠는데. 싸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쵸? 네. 네, 대리점보다 싸면 좋겠죠? 네. 가격은 안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한낱 직장인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사업입니다. 사업은요, 분명히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판매점, 대리점 저희 N텔레콤이고요. 초기 자본은 3천에서 1억, 3억에서 10억. 저희는 물음표입니다. 왜? 모시고 오신 분께 물어보십시오. 이따가. 자, 가입자는 매달 유치해야 되고요. 대리점은 5,000명 정도가 되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20명에서 100명만 있어도 돼요. 자, 이렇게 매장을 차리시는데 신분증 스캐너가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매장 하셔도 되고요. 그냥 N스마트만 들고 다니면서 개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건당 수수료고요. 7%, 저희는 20%에서 최대 35%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건당 수수료니까 매달 해야죠. 자, 4년 뒤면은 통신사로 기속이 되고요. 저희는요, 평생 상속까지 시켜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지역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개통 못하겠죠. 그렇다고 건물을 들고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전국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소비라는 거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비 속에서 프로시머 마케팅으로 소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인당 5만원 쓴다고 보고요. 그러면 20만원이에요. 1년이면 240이고요. 5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우리 사장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 앞으로 하실 거죠? 안 하실 거예요? 굉장하십니다. 강신혁 사장님 결혼하실 거죠? 네, 자녀 몇 명? 2명이면 되죠. 딱 좋아요. 자, 5년에 1200만 원을 써야 된대요. 우리 강신혁 사장님이 20대거든요. 맞죠? 예. 네. 사장님 80년 꼭 계산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걸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N스마트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4명 20만원 20% 매월 4만원이 전략이 됩니다. 자, 1년이면 48만원이고요. 5년이면 240만원 전략이 돼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전략할 수 있는 소비라면 당연히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바꾼다라면 그분이 어릴 적 약을 잘못 드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소비 전략하자고 제가 이 얘기 들으는 거 아니겠죠? 바로 이 통신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5만원 쓰는 소비자 10명 모으면요 매월 10만원의 권리 수익이 생겨요. 자, 50명이면 50만원이고요. 100명이면 100만원의 권리 수익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살 표정들이 안 좋아지세요. 왜? 야, 내가 이 100만원 벌라고 지금 이 엉덩이 혹사시키면서 앉아 있어야 되냐? 네, 맞습니다. 네. 100만원요 바깥에 나와서 알바해도 쉽게 버는 금액이에요. 그런데요,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비교를 은행 이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은 거의 제로 금리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계산하기 쉽게 2% 드릴게요. 그리고 12개월 계산하기 어려워요. 1년을 10개월로 딱 잘라서 1년에 이자 100만원 받으시려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되냐면요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1년 이자 100만원 나와요. 네. 그런데 매월 100만원씩 받으려면요 뒤에 공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5억입니다. 5억이 통장에 들어가 있다면 2% 이율로 봤을 때 매월 100만원의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잘생긴 사장님께 다시 질문 갑니다. 사장님, 통장에 5억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쵸? 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5억 모으시는 게 빠르겠어요? 100명 모으는 게 빠르겠어요? 100만 모으는 게 당연한 얘기죠. 강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그쵸? 네. 요즘요,
직장 다니면서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평생 가도 1억 모으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평생 100명 모으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가능성으로 봐도 분명히 이게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송원재 씨 기억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했다고 했죠? 네? 판매점과 거래, 공동 모집이에요. 저희도 그 방법대로 공동 모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N스마트를 주변에 2명에게 알립니다.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본사에서 프로모션 비용으로 20만 원이 나오고요. 이번에 추천인 장려금으로 7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한 대 개설할 때마다 27만 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 달에 10개가 됐다라면 나의 수익은 이것만으로 봤을 때도 27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요. 당연히 이분들도 소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6개의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수익의 5에서 12% 간접적인 수익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각자 4인 가족들만 개통해도 24명이에요. 자, 6개의 대리점에서 4인 가족 24명. 우리 사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 24명 제가 개통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그쵸? 네. 자, 잘 보세요. 이분 가족 4명, 이분이 개통했고요. 이 가족 4명, 이분이 개통했어요. 제가 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죠? 네. 제가 한 거는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요금 120만 원 매출에 5% 최소 매월 6만 원을 무료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공동 모집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속에서 인원을 늘려볼게요. 100명씩 모집하면 600명이 되고요. 3천만 원 매출에 최소 150만 원이 나에게 따박따박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했던 그 100명 빼고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이 매출로도 이 정도의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무한 연쇄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휴대폰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불편하거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쓸 건데 그대로 비싸게 난 모르는 대리점에게 수익 줄 거냐?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어차피 쓰는 휴대폰 수익 대리점에게 줄래? 네가 가져갈래? 어떤 게 정답이에요? 본인이 가져가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죠? 네, 빨리 끝내드리려고. 자, 제가 먼저 N스마트를 개설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 네, 질문 드려도 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이 N스마트 2명 개설하는데 한 달 만에 가능하시겠어요? 글쎄요. 아, 그쵸. 할 수도 있고 못했을 것도 같고. 그렇다면 제가 기간을 늘려드립니다. 1년에 2개! 어때요? 맞죠? 1년에 2개는 충분히 하겠죠? 자, 좋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 2분을 개설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개설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뭘 하시면 되냐면 내가 1년 동안 했던 거를 이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저랑 똑같이 1년이 걸린다라고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3년 지났더니 대리점이 총 7개네요. 네, 자, 4년, 5년, 6년, 7년, 8년이 지났더니 대리점이 255개로 늘었어요. 아시겠죠? 8년입니다. 네. 자, 이 8년 동안 각자 20명씩만, 100명도 말고요. 20명만 개통을 시켰다라고 보면 소비자가 5,100명이에요. 자, 여기 매출이 2억 6천이 되고요. 5%만 잡아도 최소 매월 1,300만 원의 권리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뭘 했건 8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나서요.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라면 무조건 땡큐 아닌가요? 그쵸?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통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뭐 판매를 해야 되는 세일즈를 한다, 네, 영업을 해야 된다. 한번 볼게요. 우리 이 많은 팀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게요. 판매가. 그렇다면 매출 있어요?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안 일어나더라도 개수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게 20명씩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요 이 엔텔레콤 통신 소비자와 대리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죠. 누가? 소비자들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쓰다 보니 쓰지 마라고 해도 쓰는 게 바로 이 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쓰세요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거 어차피 집에서 칫솔, 치약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영어 공부 시키는 거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소득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약 140만 가지의 복합 쇼핑몰의 오너까지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이에요. 아니요, 정말 죄송한데 중독성까지 띠고 있는 상품입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분 있으신 분? 있으시죠? 사장님, 혹시 자녀분에게 휴대폰을 하루만 딱 뺏어 보십시오. 그쵸? 현실이에요. 휴대폰 딱 뺏는 순간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세상입니다.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상품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 뒤에는 한 글자씩 숨어 있어요. 20대는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원래 세라는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전화세였어요. 이 유일하게 통신만 94년도에 민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 세금 형태로 걷어들이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개개인이 할 수 있게 보장해 준 게 이 통신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품은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팔려나가는 상품입니다. 전화기를 끄시고요 한 달 동안 장롱 속에 넣어 보십시오. 요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왜? 기본 요금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취득 사업이에요. 자산취득뿐만 아니라요 꿈도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보육원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체육관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벌 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어렵네. 결국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 상속까지 돼요. 차리는 거 어떻게든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고 나면요. 어떻게 유지가 될 건데요. 하지만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육원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꿈까지도 다시 찾은 사업이 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입니다.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투자가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크게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을 하면서 죽을 것이다. 사장님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또 강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이 방법 못 찾아내시면요 일하다 죽어야 된대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일하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일을 하면서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 저는 제가 이 강당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소비자들은요 휴대폰을 쓰고요 소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잠을 자건 어디에 있건 전혀 상관없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룹장님이 계세요. 그 그룹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의 속에서 사장님들의 지금 모습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사장님? 그렇죠. 본인의 선택. 과거 3년 전, 5년 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3년 후, 5년 후 사장님들의 모습은요. 지금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에 만족을 하신다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걸 만족을 못 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겠습니다.